안녕하세요. 알쓸피식 이하은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노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감춰두었던 피부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가드름, 등드름, 각질, 발 뒤꿈치 각질 등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댓글 질문들 중에 저의 평소 바디케어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매끈매끈한 바디 피부를 위해서 피부과 의사인 제가 특별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저의 평소 어떤 케어를 하는지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때는 절대로 밀지 않는다. 때를 미는 행위는 우리 피부의 각질층을 일부러 벗겨내는 건데요. 일시적으로는 매끈매끈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는 우리 각질층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수분 소실을 더 유도해서 피부를 푸석푸석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2002년도 국내 한 피부과 연구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이태리 타올로 우리 몸에 피부를 문질러서 때를 밀게 되면 우리의 각질층이 다 날아가 버려서 수분 소실량이 증가가 되는데 그런 보습 능력이 정상화되는데 하루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 데는 일주일가량 소요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때를 밀면 피부 보호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더 푸석푸석해지고 가려움증 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과에도 이렇게 때를 밀고 나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좀 지저분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피부과를 하고 나서부터는 때를 한 번도 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우나에서 오랫동안 땀을 빼거나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오랜 시간 땀을 빼고 있으면 피부에 노폐물도 다 제거되는 느낌이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사우나의 물이랑 수증기가 우리 피부에 닿아서 일시적으로 촉촉하고 보습력이 있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우리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피부에 있는 천연 보습인자도 소실되고 더 건조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또 이렇게 뜨겁게 피부의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여드름이라든지 그런 피부 질환들도 악화될 수 있어요. 또 평소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열에 노출됐을 때 혈관이 늘어나면서 다시 정상화되지 못해서 더 안면 홍조가 심해지거나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목욕을 할 때는 굉장히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보통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면 한 28도에서 35도 정도의 우리가 손을 넣었을 때 뜨겁게 느끼지 않는 정도의 물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미온수로 하면 노폐물 제거도 잘 되고 피부 자극 없이 목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되면 우리 피부 장벽도 약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우리 뜨거운 물에 갔다가 피부를 다시 타이트닝 시킨다는 생각으로 찬물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면 피부의 온도차가 심해져서 오히려 피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습제를 1분 이내로 바르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안에 그냥 보습제를 넣어놓고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데요. 물기가 약간 피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최대한 빨리 바르시면 됩니다. 목욕을 할 때 우리 몸에 물이 닿게 되면 굉장히 수분감 있고 촉촉하게 느껴져서 보습막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목욕할 때 물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있는 천연 보습인자가 같이 씻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욕 후에는 반드시 1분 이내로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잘 바르지 않는다면 우리 피부의 수분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는 행동입니다.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너무 리치하거나 꾸덕꾸덕한 제형이나 오일이 많이 함유된 보습제보다는 그냥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가볍게 발리는 그런 종류의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래도 몸 부위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용량의 바이오더마 보습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습제를 피부에 발랐더라도 한 8시간 정도가 되면 보습막이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시거나 평소 가려움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보습제를 몸에 발라주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특히 건조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발라주세요. 네 번째로 팔 뒤꿈치, 발 뒤꿈치 각질은 유리아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리아 크림의 주 성분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유리아, 우레아, 요소 이런 성분인데요. 대표적인 보습 성분이고 우리 천연 보습 인자의 요소입니다. 이전에는 핸드크림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유레아는 농도에 따라서 10% 이상일 경우에는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각질 연화제 효능을 보이고 10% 이하에서는 보습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20% 이상짜리의 유리아 연고를 처방을 하고는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두꺼워진 팔 뒤꿈치나 발 뒤꿈치 같은 부위에 이런 유리아 크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도 맨질맨질해지고 막 눈에 보이는 각질 같은 것도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섯 번째로 목욕은 짧게 그리고 적절한 바디 클렌저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세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1분 이내로 짧게 끝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몸 피부도 목욕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물에 장시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본연의 그런 약산성이 점점 pH가 높아지면서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 바디 클렌저에 다양한 계면활성제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계면활성제가 몸 피부에 오랫동안 닿게 되는 것도 피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목욕을 하게 되면 씻겨져 나온 노폐물이 다시 피부 안쪽으로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몸에 사용하는 세정제도 피부 본연의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요즘에는 바디 클렌저에 세라마이드나 식물성 오일 등의 보습 능력을 첨가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게 건강하게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클렌저들도 많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로이드에서 나온 이런 포밍 클렌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펌핑해서 약간 몸에 이렇게 문질러 주듯이 노폐물을 제거하고 빠른 시간 안에 깨끗하게 샤워해내서 목욕을 마칩니다. 몸 피부를 닦을 때도 이태리 타월 같은 너무 까슬까슬한 걸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기보다는 거품을 내서 이렇게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부드러운 세정망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화장실이 세균 번식이 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거품망을 사용할 때는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매끈한 바디 케어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tter off. I'm gonna find my way.